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이 한국의 IT 포렌식 분야의 전문가, 칼럼니스트, 저술가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전 작가라고 교수, 작가라고 작가, 소개해 예, 주세요. 예.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 교수는 저하고 친구입니다. 방송이라서 서로 말도 높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옛날에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대학 다닐 때 같은 하숙집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좌파 쪽에서 좀 아웃사이더다 봐야 되고 저는 뭐 우파 쪽에서 아웃사이더니까 그럼 하숙집 터가 좀 아웃사이더 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시민 이재명이라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로 교보에서도 이제 이 인기가 있고 했는데요. 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뭐였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예. 서가신 이후에 이제 정치인을 이렇게 마타도로 몰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최열환경재단 대표가 예. 어떤 4대강 대우나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제 파렴치범으로 몰리면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증거 조작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그것을 제가 이제 밝혀준 이후로 쭉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그런 공안 사건이나 아니면은 정당 안에 있는 그런 선거 사건, 선거 문제 이런 게 생겼을 때 포렌식을 쭉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정의롭고 어떤 자기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했던 친노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부 작전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그리고 여론 조작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도 다 보시듯이 여론 조작 드루킹이 그 증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온라인 선거에서 선거 부정을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보 속에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끌고 가고 있는 진도가 얼마나 부패한 집단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세력인지를 알리려고 책을 쓴 거고요. 그게 이제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시민의 민낯 그것이 그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도 계셔가지고 연세가요. 네네. 포렌식이란 말을 좀 쉽게 좀 네. 풀어서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하면 제일 쉽게 전달이 될까요? 포렌식. 일단 이제 그게 증거조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콜롬보 영화 60년대 콜롬보 영화도 이렇게 영어로 보시면은 포렌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한국말로 하면 증거조사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쪽에 관련된 게 돼서 이제 그냥 붙여서 디지털 포렌식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노트북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컴퓨터 이런 쪽에 있는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조사하는 요것을 디지털 포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찰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가면 이제 검찰이 대검이나 이런데 포렌식 부서를 두고 이제 포렌식을 한다. 또 압수수색을 할 때 요즘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컴퓨터, 폰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가서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쫙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훼손도 하잖아요. 안 뺏기려고 숨기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안에 들은 증거들을 갖다가 복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당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이번에 이제 조국 사태 보면 정경심 씨가 이 자신이 대화하거나 전화로 또 이 서로 간에 회의한 것까지 다 녹음해서 컴퓨터에 넣어놨다. 이게 나와서 결정적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과정들을 다 디지털 포렌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네. 자, 제가 이 책을 이제 좀 읽어보니까 유시민 들어가기 전에 이 드루킹 쪽이 혹시 연락이 왔었습니까? 네. 드루킹도 언급이 되었었어요. 예. 예.
드루킹 문제도 좀 뭐 나름 황당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때 최열 대표 조사를 도와줄 포렌식 전문가가 없어서 예. 저한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뭐 그 당시에는 2009년 당시에는 포렌식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의뢰한 사건을 공부하면서 이제 해줬는데 그 이후에 박근혜 시대에 세월호 쪽에도 또 이제 그 유가족들이 검찰과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포렌식 전문가들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받기 때문에 그 검찰이나 이런 쪽과 대립하는 사건은 맞지를 못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나름 열심히 하고 그 웬만한 사건 생기면 다 조사하고 뭐 그 국정원의 조작도 밝히고 그래가지고 그랬으면은 제 생각에는 청와대에서 뭐 수고했다라든지 뭐 표창장을 주든지 뭐 조작이든 아니든 뭐 아니면은 뭐 낙하산 하나 주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락이 오면 폼나게 안 한다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문재인 정권에서 드루킹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드루킹이더라. 예, 드루킹은 이 문재인 정권 친문 시대에 아무도 갈 수 없는 불가촉 천민이거든요. 그 옆에만 가면은 다 죽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친노의 어떤 선거 조작을 엄청나게 까는 사람인데 그래도 네이버를 비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권이 3번이 연속적으로 진짜 이런 불가촉 천민들만 나한테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법정에 가서 그 드루킹을 위해서 이 문제는 드루킹도 잘못이지만 포탈이 훨씬 더 잘못이 있다라고 정언도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드루킹의 혐의 중에 사실은 공식적인 혐의는 이 드러난 혐의는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였지 않습니까? 근데 드루킹이 네이버로 뭐 업무 방해를 했습니까? 댓글 조작했다. 드루킹의 논리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 포털이 댓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막 그 접속자를 늘려주고 이러면은 오히려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데 무슨 업무 방해냐 그런 논리였죠. 자, 그러면 이제 유시민 이야기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책에 이제 그 흥미로운 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이제 국민참여당을 이렇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에 2010년경인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국참당을 하다가 2010년 11월에 2011년 2년간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 통진당과 그 당시에는 이 뭡니까 통진당에서 민노당이었죠. 민노당과 합당을 해요. 그때 이제 유시민 뭐 천호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합당을 해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천 경쟁 등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당 내에서 전자투표로 자기들 내부의 경선에서 조작을 했다. 이 사건이 터졌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석기 계열이 조작했다라는 것처럼 기억에 남아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거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한 8대 2나 9대 1 정도로 주사파가 선거투표 조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이석기계가 다수당이었어요.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유시민, 심상정 이런 쪽은 소수였죠. 그러니까 다수파들이 부정선거를 할 이유는 없어요. 선거만 하면 이기니까. 실제로도 그랬는데. 실제 또 충성도도 높아가지고 뭐 오다 내리면 그냥 다 거의 90% 이상 다 지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다라기보다는 이제 사상적으로 서로 같은 지향점이 있으니까 서로 그게 동의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 유시민계가 쪽수가 부족하니까 이 불법 콜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사용해서는 안 되는 관리자 아이디를 사용해서 이 미투표자 현황을 불법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자기들 편인 사람 중에서 투표 안 한 사람들한테 동료 전화를 하고 이런 의혹이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 날까지 투표 안 한 사람들한테는 150여 명을 대리 투표를 했어요. 집단으로 투표했구나. 그게 이제 그
로그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전자투표가 이렇게 대리투표가 충분히 가능하게 돼 있는 모양이죠. 그건 이제 그 전자투표라고 하는 게요. 그 투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론조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서 투표하지 않는 한 이게 이 핸드폰으로 투표하는 건데 이게 같은 부부가 투표했을 때 남편이 부부 것 내놔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확인이 안 돼요. 실제로 검찰이 그 나중에 조사해서 이제 문제 삼은 것은 뭐냐면은 이 투표를 할 때 인증번호가 날아오는데 그 투표자는 서울에 있는 IP로 확인되는데 인증번호는 부산으로 날아간 이런 경우만 잡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전자투표를 투표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당내에서 이제 그런 그 경쟁자들끼리 합의하에 그걸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니까 굉장히 어떤 그 투표라고 부를 수 없는 엄밀성이 거의 없는 그런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이습기계가 억울해서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만 찾아온다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은 그 실제로 불법 콜센터를 연 사람은 유시민계하고 10년 이상, 유시민하고 10년 이상 같이 활동했던 오옥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검찰 수사에 의해서 유죄로 선고받았고요. 이 오옥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의 직원 고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이 불법 콜센터를 운영했던 고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당 게시판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올리고 자기가 이 진상조사위원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조사 들어가서 자기들 거는 딱 숨기고 저한테 쪽 마치 이석기가 죄가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냈죠. 자, 그래가지고 그 이습기계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온 국민들이 말씀하신 그 종북 빨갱이들이 부정선거 했다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 조사를 좀 부탁했죠. 왜냐하면 제가 채열환경재단 대표 사건을 글로 썼거든요. 예. 그걸 보고는 이제 그쪽은 팩트만 확인해 달라 이런 거였고 제가 들어갔더니 유시민계에서는 이제 이석기 쪽 조사해서 얼마나 부정했는지 찾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는 유시민계가 했다는 걸 찾았는데 그거를 보고서를 쓰기 전에 불러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했더니 그때부터 막 그 언론에서 막 저를 비난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유시민이 하고 있는 딱 그 짓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막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막 사실인 것처럼 저렇게 막 그 검찰총장도 저렇게 당하는데 그 일개 포렌식 조사원이었던 저는 완전히 그 당시에 종북 쓰레기가 됐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북 편을 든 네네. 그래서 종북이 마치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또 대부분의 언론들은 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쪽에 가서 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진보 언론들도 팩트는 다 알면서도 그냥 자기들 저기 인지 부조화에 빠져가지고 하던 얘기 이석기는 태극기 경례도 안 하고 그 애국가도 안 부르는 종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 논란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진실은 묻히고 그냥 이석기가 나쁜 놈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유시민계가 이 투표 시스템을 유린하는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이습기계는 그런 어떤 투표 부정은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당내 그 모바일 투표니까 가족끼리 대신해주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 지방에 있는 판사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했으니까 서울에서는 지역에 여러 군데서 벌어서 서울에서는 무죄 나왔는데 다른 데서는 아무리 그래도 대리 투표를 했는데 그게 되냐 그래서 그 다들 벌금 물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당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이제 가족 간의 대리 투표 이런 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위임 투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1번 찍어달라 그랬는데 몰래 2번 찍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 세력 내부에서 아주 그냥 대규모로 불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막 그 선거 시스템을 자기들이 막 악용해가지고 대리 투표까지 가는
대규모 대리 투표까지 가는 그런 거는 유시민계가 유일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처벌받은 것은 이 유시민계들입니다. 검찰에서 처벌받은 예, 거. 예, 실제로.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시민과 같이 했으면서 자기 국회의원 되려고 불법 콜센터를 운영했던 오홍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제주도죠 그게. 네네. 예. 지금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으로 있는데요. 예, 높은 뭐 그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아니, 노무현 재단이 아무리 그래도 양심수도 아니고 불법 선거를 자행해가지고 실형까지 받은 사람을 어떻게 기획위원으로 둘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재단은 범죄자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도 뭐 일체 반응도 없고 뭐 그 친노 댓글 알바에 악플조차 없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시민이는 네, 자기 계열이 이제 많이 당내에 확보를 돼 가지고 네. 한번 그 민노당을 장악하려고 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부분을 했을까요? 결과론적인데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자기 인기를 가지고 민노당을 장악한 다음에 예. 그 2012년 대선에서 이제 광을 팔라고. 예, 민주당과 이렇게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네네. 참그 그렇게 그게 안 되니까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당권 구태타까지 했어요. 또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뭐 머리끄댕이냐 어쩌고 하면서 하는 게 그게 이 뭐죠? 그 전당대회인가? 뭐 이런 데서 그 맞아 그때 이 폭력 유사 폭력이 예, 나타났죠. 그 당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심상정 그분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하고 땅땅땅 하니까 당원들이 그냥 열받아 가지고 뭐 이따올 게 있냐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이제 그 포렌식 보고서 그러니까 유시민계가 실제로 범죄자다라고 하는 포렌식 보고서가 나오면서 당권 장악도 실패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민노당 통합진보당을 끌고 가가지고 민주당하고 하려고 했던 게 실패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들 예. 그냥 탈당하고 끝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뭐 천호선 의원하고 일부는 그 또 저쪽에 심상정 쪽이 만든 네네. 당으로 예, 예. 정의당 지금 예, 예.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다 나가고 끝나버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 게 예. 그 유시민이 국창당 때 8억 빚을 지고 예, 예. 그 빚을 들고 이제 이 민노당으로 예. 들어갔고 그래서 보통 여러 세력이 합당해 가지고 정당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또 새로운 정당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묵시적 룰은 지가 있던 빚은 네. 아주 아쉬워서 저 사람을 덜 낳아서 빚을 갚아주고라도 덜 넣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럴 때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 네네. 근데 뭐 이렇게 작은 군소 정당끼리 하면서 서로 빚은 서로가 각자 알아서 털자 보통 그러고 합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겠죠. 예, 예. 예. 그리고 8억 빚을 들어오면서 이제 합의서를 썼죠. 각자 빚은 각자가 해결한다. 근데 그걸 공정을 해야지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예. 유시민 쪽에서는 공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이 민노당계 쪽에서 그 갚는다고 공정하자 그러면은 이제 나를 못 믿냐, 내가 유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대답도 안 하다가 당직자들이 유시민 그 의원께서 의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께서 대노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당 사퇴하고 막 이러면서 펀드 가입 펀드 갚아야 될 날짜 법적인 날짜를 딱 넘어가니까 바로 이제 통합진보당은 국민한테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탈당해 버렸죠. 그래서 그 8억이 제가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그 의정부 지역위원장을 하던 이철이라는 그 사람이 돈을 모으는 그 선수라서 이 당내 펀드를 네. 주도해서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철이 거기서 피를 받아가 이제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VIK Value Investment Korea라고 네. 그 VIK라는 다단계 유사 수신 회사를 만들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이
수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고액 20%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밑에 직원이 아닌 일종의 무슨 보험 모집인 비슷한 브랜치들을 쭉 만들고 또 그 밑에 브랜치들은 또 등급으로 네. 사람들을 만들어서 일종의 폰지 사기. 그러니까 이제 새로 돈 받아서 옛날 사람 이자 주고 예. 이렇게 이제 돌리다가 호화 생활하고 뭐 이러면서 소문이 이제 나면서 터진다 하면서 검찰이 이제 2016년에 네. 15년 16년에 이제 수사에 착수하고 그러니까 그 VIK의 이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9월달에 징역 12년으로 확정됐어요.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이 이 펀드의 원조였다. 국참당. 당시 네. 국참당에 있던 사람들한테 제가 좀 이렇게 제보를 받고 만나도 보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철이라는 사람이 9천억 사기의 시작이 예. 요 8억 펀드. 해보니까 되네. 네. 근데 이제 국참당이 보통 보면 이런 펀드를 정치인들이 발행하고 사면 그 이제 선관위에 사법적이라고도 했고 그러면 이제 선거 치르면 네. 당선되거나 떨어져도 제 2당 정도는 돈이 이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네. 국고 보조금이 쓴 만큼의 예, 예. 이 그러니까 선거 자금 사용 상한선 안에서 쓰면 네. 네. 보존이 다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이자 몇 프로 보태서 이제 펀드를 상환하면 그런 방식인데 근데 유시민이 국참당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돼서 그렇다 말도 있고 그 돈이 뭐 어디 갔는지 한 번도 설명도 안 됐다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들고 이제 통합에 들어오니까 이석기계에서는 그 돈이 이제 너가 좀 공정을 하고 너가 갚는다고 해라. 예. 이랬는데 차일필 시간 끄고 안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예. 그 이제 펀드 상한일이 되니까 저 민노당을 떠나버리는. 예, 그렇죠. 예, 떠날 때도 그냥 안 떠나고 좀 마시던 물에 침을 좀 뱉고 갔죠. 네, 뭐 계속 비판하고 그러면서. 예. 근데 이게 그 당시 가장 컸던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 부정선거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예. 이 국면을 전환하려고 이석기는 왜 애국가를 안 부르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뭐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진보 쪽에서는 거의 다 안 불렀거든요. 예. 근데 마치 이제 이석기가 종북이다라고 하는 그걸 주면서 이 정부에서 이석기 쪽 그쪽을 이제 화살을 돌리도록. 예, 그 내란 음모로 잡아 넣을 수 있는 예. 그리고 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제공해 준 사람이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대학 다닐 때도 잡혀갔을 때 네, 예. 또 저 다 불었다 해서 예, 예. 심재철 의원하고 논란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그거 최근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 책 쓰면서 그 앞부분에 썼는데요. 그 심재철 의원 자료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논란 속에서 이 유시민의 대응이에요. 유시민이 그 뭐죠 저기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뭐 내가 그 뭐죠 저기 신군부한테 잡혀갔을 때 조서 쓰면서 내가 글재주 있는 걸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미화를 하니까 심재철 의원이 이제 자료를 깐 거죠. 근데 그 자료가 나오니까 그 다음 주 그 유시민이 알릴레오 그 말할레오라고 하는 특집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 심재철 의원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그 조사받고 나서 군대 끌려간 다음에 휴가 나와가지고 심재철 그 선배한테 가가지고 면회를 갔는데 그 사람도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외출 예박이 안 되고 요주의 인물이라서 그래서 내후반에 가가지고 심재철 군인 내후반에 가서 같이 자면서 옛날 얘기하고 그러던 사이다. 참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그 구원은 있고 이제 심재철 의원 새 삶을 자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심히 잘 안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궁색해진 사람이 그 논란이. 예. 그러니까 그 아주 따뜻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내가 쓴 조서, 심재철 의원이 제시한 조서는 아마 7월 이후에 쓴 것 같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 심재철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군부가 전두환이 김대중 내란 음모로 엮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필요했겠죠. 이 사람을 엮기 위해서 막
그 잡아들인 사람들 다 이제 고문하면서 신배철의 불리한 진술을 다 받아냈는데 예. 유시민이 6월 중순에 그걸 다 써줬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한 10페이지 정도로 나는 뭐 했다. 이런 거로 예. 버텼는데 예. 유시민은 90페이지가 넘는 예. 거기다가 이제 심재철이 어느 날 뭐 했고 다 적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재철이 잡혀들어 심재철은 6월 30일 날 들어왔거든요. 네. 들어와 봤더니 이미 유시민을 비롯해서 자기에 대해서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고문당하면서 그거를 인정하고 예. 재판하면서까지 완전히 그냥 그 신군부 그 공안 그쪽에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딱 나와 보니까 유시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민주투사가 돼 있고 신배철 자기는 이제 배신자가 돼 있는 거예요. 배신자 꼭 동료를 파는 사람처럼. 예, 예. 그 지금 제가 이 황장수 TV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막 변절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웃기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무현 재단에 범죄자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썼는데도 뭐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언론에서도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줘요. 오로지 유튜브 몇 개, 유튜브 시대가 돼서 그나마 괜찮은데 유튜브 몇 개에만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마 신재철 그분도 80년대 같이 고생했는데 나와봤더니 딴 놈들은 다 민주투사가 돼서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거고 상대도 안 해주니까 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지금 자한당에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뭔가 이렇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가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부르고 응대도 안 해주니까 결국은 뭐 친구인 황장수 TV에 나오는 거죠. 제가 이거 고소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뭐 한 5천 이상 되는 사람이 집회를 6번을 해도 보수 언론이 한자도 안 쓰고 네. 그 한 장면도 안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조국 사태 때는 할 수 없으니까 사진 몇 개 냈는데 거기에도 또 뭐 황장수라든지 뉴스 브리핑이라든지 앵그리 블루 이야기는 아주 극히 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 뭔가 하면 이게 세상에 이 정파나 이념을 가지고 한쪽에 확실히 있어서 그 한쪽에서 이렇게 개처럼 해야지. 네. 뭐 자기 진영 안에서의 문제도 틀린 거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네. 그건 뭐 제가 볼 때 이 언론조차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히 외면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이 속성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절실히 체감을 하죠. 예.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유시민은 그 8억을 떼먹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8억을 떼먹고 이제 유시민은 탈당을 해버렸는데 예. 그 8억이 합당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때 민노당 네네. 이제 통진당으로 이름 바꿨죠. 네네. 통진당으로 남아버렸죠. 그 통진당에 빚이 되고 그거를 고소를 했는데도 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 사인도 안 받고 그래 공정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이 갚을 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뭐 저번 방송 들어보니까 뭐 주사파한테 무슨 주사파 마늘을 빼먹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힘들게 정치운동하는 사람들이 통진당, 뭐 민중당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그 8억을 당원들이 다 벌어 그 다 갚았어요. 그 정말 나쁜 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걸 8억을 자기가 다 썼을 건데 물 쓰듯이 쓰고 국감당에서 들어왔죠. 물 쓰듯이 쓰고 다 썼을 건데 예. 근데 그 당에 사실은 펀드를 만든다면 애초부터 그 당의 펀드가 상한이 될 수 없는 거라는 부분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 알 수 있었는데 네. 어쨌든 뭐 지지자들이나 대중의 무지함을 이용을 해서 펀드를 발행해 놓고 사실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걸 생돈으로 국참당에서 선거 나가면 지는 네. 뭐 그야말로 당으로 실패한 음. 그런 국참당으로서 이 8억을 갚으려면 자기 생돈 내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네. 싶으니까 쓸 때는 좋았지만 자기 돈 내놓기는 싫고 그런 다음에 이걸 떼먹는다 하면 나중에 이제 소송에 걸려서 당 대표를 했던 자기가 네. 또 곤혹스러워질 거고 사용 용도도 또 뭐 시끄러워질 거고 네. 그러니까 유시민이 이 돈을 들고 가서 저기에 폭탄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도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겠네요. 통합하면서 뭐 어떻게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고 하면은 뭔가
당에 돈이 돌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밀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왔다가 막판에는 예. 던져놓고 그냥 짜져버렸네요. 그렇죠. 예. 그 유시민이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통합진보당이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말했어요? 있습니다. 예. 근데 있을 당시에는 그런 갚아라라고는 이제 글들이 게시판에 막 올라오니까 그 천호선이라는 분이 우리 국민참여계 중에서 그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글을 썼어요. 네. 그러고도 그냥 도망 나갔죠. 그거는 저는 그 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다 본 경험이 한국에 이제 3대 이 꾼이 있는데 유병의, 네. 조이파리, 네. 그다음에 이철일 거예요. 예. 규모로 봐도. 그래서 다단계 유사수신 부분에서는 거의 조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고를 냈는데 그 친구가 어디에서 습득을 했느냐? 그 유시민이 밑에서 네. 8억 펀드를 거두면서 아 이렇게 돈이 그다지구나. 네. 그래서 이제 20% 이자 주겠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거 사실 이 수신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건강원이나 이런데 그 신고에 서락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그냥 이걸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유시민을 불러다가 그 VIK라는 데서 강연도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이 VIK가 신라젠이라는 데 알죠? 네. 바이오 지금 예, 예. 물약 파란데 네. 거기에 신라젠이 한때 일대 지주도 됐어요. 신라젠에 주식을 사주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이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깜빵 가고 지금 피해자가 몇천억이 물려 있는데 유시민은 신라젠의 이런 회의에 또 VIK에서 특감에 네. 내가 그 사진도 공개해서 답변했더만 아직 답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그 이철 밑에서 지구당에 네. 간부로 일하던 여자가 기초원도 나갔는데 임모라고 그 VIK에서 또 이 여자가 홍보 영상에도 등장하고 핵심이었대요. 예. 기획과 네. 비서처럼.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청와대 근무한다고 내가 청와대 보고 이 여자 있는지 빨리 밝혀라니까 청와대 아직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보통 말 안 하면 다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걸 보면서 아마 구독자 수가 한 2배 정도 늘어야지 답하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럼 네, 빨리 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늙어 죽겠네. 예. 지금 유튜브 하는 거 보면 2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내 죽어야 2배 늘 것 같은데. 예. 근데 자 오늘 그 유시민, 이재명 이 부분을 해봤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조국 사태에 네. 느닷없이 유시민이 이제 계급품을 물고 나와서 뭐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인질극이다 하다가 예, 예. 그다음에 또 어젠가는 또 웃기는 이야기를 했더만 마피아도 가족은 안 건드린다. 자 유시민이 저렇게 날뛰는데 저 날뛰는 그 왜 저런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유시민이 지금 그 여론 조작에다가 부정선거 뭐 이런 부분, 그 민주주의 파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도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 10년 동안 유시민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아까 뭐 VIK라고 하셨나요? 예. 그런 거에도 직접적으로 가담이 됐는데도 지금 전혀 뭐 기소조차 안 되고요. 그 이 책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유시민에 대해서는 검찰 쪽이나 경찰 쪽에서 이 관심을 안 가져요. 아주 골 때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유시민이 나갔었거든요. 나가가지고 이제 사거리에서 차 이제 광고하는 그런 용도로 차를 빌려가지고 쓰고 그 비용 6천만 원을 선관위에서 보전을 받았는데 그것을 업체에 주질 않았어요. 차 빌려 쓰고 그 비용을 안 주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선거 홍보했던 업체가 이제 이석기가 하던 거였거든요. 이석기가 그 선거 홍보 업체에서는 굉장히 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뭐, 홍보 잘한다고. 예, 그런 거 회사 많이 운영하죠. 예, 예. 그 이제 유시민이 이석기가 왜 애국가 안 부르냐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털었어요. 국민들이 저 종북 빨갱이 잡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회계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6천만 원이
안 받았는데 손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유시민이 딸려 나왔어요. 근데 웃기는 게 이 이석기 회사는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유시민은 돈을 선관위에서 국고를 받은 다음에 안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시민을 잡아넣어야 돼요. 근데 웃기는 게 이석기를 잡아놓고 네 다운계약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판이 진행돼 돈 있었어요. 떼인 사람을 잡아놓구나. 예.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유시민이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지가 돈을 떼먹었는데 증인으로 나와. 예, 나와가지고 저쪽에서 돈 달라고 안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냥. 예. 그 진짜 만약에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된 다음에 이 6천만 원이 불거졌으면 아마 선거 당선 무효가 됐을 사건인데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언젠가 하면 이번이 이제 2018년 작년에 지자체 선거했잖아요. 네네. 그 전에가 2010년도에 네네. 유시민이 아마 당시 이제 민주당이 좀 지지부진할 때 그걸 끊고 예. 단일 후보가 예, 됐다. 맞습니다. 그래갖고 유시민 대 김문수 네, 예. 이렇게 이제 선거를 했고 이제 심상정이 나서가 뭔가 표를 좀 깎아 먹던가. 아니요, 걔도 안 났었나요, 그때? 걔란다. 심상정 의원도 예. 그 사퇴해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밀어줬지. 완벽하게 야권 단일 후보였어요. 네, 서울에서 사퇴를 안 하고 그때 그랬고 그 예, 경기도는 예. 사퇴했죠. 예, 예. 그럼 완벽하게 야권 단일 후보가 됐는데 그 김문수에 대한 여론도 되게 안 좋았고 일 못한다고 그랬는데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유시민 씨가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라고 얘기한 건 딱 자기 얘기죠.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렇게 완벽한 야권 단일 후보가 돼도 자력으로 당선될 수 없는 딱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때 완벽한 단일 후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국창당이 문을 닫는 경우로 네네. 그 길로 이제 가버렸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면은 유시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권력이 우호적이고 사건이 터져도 유시민은 빼주고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야 예전에 그 누구죠 저 털보 그 김어준이 그 MB 보고 혹시 뭐 CIA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유시민이 신군부에 들어가서 너무 열심히 잘해주니까 우리 두한이 형님이 야 쟤 좀 잘 봐줘 이런 얘기 한 게 아닌가 하는 소설이 가능할 정도로 아니 또 곳곳에 사고를 치는데도 계속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유럽 가가지고 잠잠해질 때까지 있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예. 그 저는 그 차기 그 친노의 대선 후보는 유시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쓴 거고요. 이재명 얘기 잠깐 하면은 예. 이 책에서 이재명 얘기를 한 이유는 저는 이재명 지지자 아닙니다. 예. 다들 이제 이재명 지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시민 쪽에서 이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들 사람들은 신격화를 시켜요. 우상화를 시키고 자기들 적에 대해서는 막 끊임없는 공격으로 사람을 이제 아주 아작을 내버리거든요. 그런 완전한 날조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이다. 근데 그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형수한테 욕했다, 뭐 깡패하고 연루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렇게 제거해 보면은 그 며칠 전에 그 원장님께서 그 이재명이 그 경기도 무슨 버스 돈 그 준 거 지원금 문제 나올 텐데 어떡하냐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2017년이에요. 이재명 도지사는 2018년이 됐거든요. 그 관계 18, 17년이네. 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타도를 벗어내고 보면은 지금 상당히 일 잘하는 한 번은 주목해야 될 어떤 차세대 리더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도로 쓴 책입니다. 그럼 작년에 버스값 안 줬나 잘 좀 물어보세요. 예.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쨌든 2017년에 지원금 받은 게. 지금 언론에 공개된 거는 16년, 17년. 예. 그러니까요. 예. 그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요만큼만 문제에서도 탈탈 털리기 때문에 웬만한 의혹들은 다 해명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예. 자, 그 오늘 우리 이제 이 좌파에서 아웃사이더로 있는 작가, 본인이 작가니까 작가 김인성 작가님을 모시고 지금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유시민의 이 행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